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호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시어스가 인수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미 은행들의 특히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다우가 0.6% 상승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이제 0.47 좀 빠졌고요. S&P 500은 0.16% 상승하는 그 정도로 이제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시작은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은 매수로 처음부터, 외국인은 이제 매도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고, 개인은 이제 장 초반에 매수 쪽을 조금 보이다가 지수가 상승하니까 이제 따라서 매도 쪽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후 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고, 특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생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에서도 기관은 사고, 그 다음에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423억을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3,217억을 순 매수를 했고, 개인은 2,774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434.94포인트, 어제보다 1.0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코스닥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뚜렷했어요. 이것도 한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한 후에 잠깐 마이너스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잠깐 이렇게 확 밀려 나오면서, 근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이 입어서 지수는 이제 상향 쪽으로 조금씩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지속했고, 이 기관과 개인은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눈에 띄었고, 특히 이제 개인 매수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제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8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05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33.51포인트, 어제보다 0.7%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봉을 제가 이제 며칠째 일봉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붙여가거든요. 색깔만 바뀌지 계속 그렇게 모습이 이어져서, 이게 이제 급상승이라기보다는 기울기가 거의 없어지면서 완만하게 횡보 박스권 형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상승 기조를 뚜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기술적 분석 말고 수급상에서 코스닥의 신용 증가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게 조금 이제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전부 팔았어요. 전부 팔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3억 7천, 12억, 10억이라니까 그 많은 건 아닌데, 일단 그 대신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1,111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를 564억 순매수를 했고,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은 81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SDI를 128억을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이 오늘 산 거는 LG화학 7억, 현대차 98억, 기아 62억,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바이오,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산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SDI, LG화학, 기아,
포스코 홀딩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좀 소강 상태를 보여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먼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기 시작을 했죠. 예, 선물을 쫙 당겨서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사기 시작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했건 안 원했건 기관이 내는 오파를 받아간 거니까 기관은 이제 선물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관이 현물에서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버리고,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기관 오파에다가 외국인이 그동안 사놨던 현물을 때린 거죠. 예, 오늘 이제 보면 그런 게 시가총액 상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게 뭐 개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시장의 뭐 흐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제 뭐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이 487억을 팔았고 기관은 378억을 샀어요. 에코프로는 486억을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도 16억을 팔았는데, LNF는 외국인이 205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을 개인들은 128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504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201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 빼고는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조선 기자재, 이게 이제 조선주의 주가가 최근에 조선이 수주하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오늘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시장이에요. 키 맞추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뭐 점유율, 경쟁률, 뭐 중장기적인 수주 전망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선 좋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도 받고, 이제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869억 원 규모의 그 PC선 수주 소식이 이제 불을 댕겼죠. 이게 석유화학 그 제품 운반선이죠, PC선이. 그게 이제 오늘 조선 기자재를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OLED, LG 디스플레이가 OLED 강화를 위해서 LG 전자로부터 1조 원을 그 차입한 거 뉴스에 보시죠. 그거 때문에 이제 불을 댕겼고, 또 장중에 삼성이 충청권에 5조를 투입해서 신규 투자에 들어간다. 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또 IT 전장용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게 뒤따르면서 그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또 VR, AR, MR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애플이 그 MR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그 경영진 한 100여 명한테 시연을 했다는 소식. 또 이 이제 그 헤드셋은 6월에 그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하겠다. 그래서 첫 해인 올해는 한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도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그 다 보면은 뭐 그동안에 이제 안 움직였던 것들이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쉬니까, 이거 뭐 속담에 호랑이 없는 고래 뭐 여우가 선생이다 뭐 이런 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도 있다 나도 저평가야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제 쫙 올랐는데, 조금 특이한 건 이제 우주항공 쪽에 이건 이제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민간 투자도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막 우주선 쏘고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지만 이게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스페이스X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신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이래서 이쪽이 좀 민간 투자도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래서 이제 좀 움직였는데, 이게 새로운 테마로 등장할지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그거는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래서 그런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YP 개별 종목으로 7.2%나 올랐는데, 이건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A2K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JYP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2차 전지가 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저평가된 주식이야 이러면서 뭐 각계 약진을 한 거죠. 나도 있어. 오늘은 이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을 725억의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스가 이제 인수에 합의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 지수도 오르면서 일단은 은행 파산의 우려는 이제 일단 수면 밑으로 내려 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봉합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 우려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일어났던 그 은행의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너무 쉽게 장사를 해서 그냥 뭐 돈 싸게 빌려다가 비싸게 이자 이렇게 놓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채권 사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게 채권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난리가 난 건데, 그 은행들의 그 투자라는 게 늘 그렇게 은행이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좀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 게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이제 뒤쫓아온다. 이렇게 이제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진작부터 이건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2조 4천억 달러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의 만기가 이제 계속해서 돌아온다. 이게.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기 트윗에다가 여기에 주택용 모기지도 이제 추가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리트윗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것도 다 터지면 은행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행을 끼고 있는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난리통이 난 거는 채권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이 부동산에 관한 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게 금융권이 진정한 안정을 찾으려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꽤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노이즈에 시장이 좀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2차 전지가 조용해지자. 오늘 좀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드린 데 내가 진정하게 저평가된 거다. 나는 뭐 밸류에이션이 비해서 너무 낮다, 주가가. 이제 저마다 이제 막 튀어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처음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689대 190.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064대 417. 이것도 이제 코스닥 그동안 뭐 지수 올라도 그렇게 큰 편차 안 내거나 오히려 지수가 올랐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았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너도 나도 이제 그동안 눌려서 이때 내가 진정한 저평가 주식이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막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지만 이 시장이 이렇게 뭐 너도 나도 다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전선이 길어지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쉬니까 키 맞추기라도 하면서 뭐 거기에 좀 끼어든 그런 섹터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키 맞추기가 튀어오를 때는 일단 팔고 수익을 챙기고 뭐 이런 말 있고 쉴 때에 오히려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러다 2차 전지가 좀 쉬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제목에 쓴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다 끝난 거냐. 그래서 저는 뭐 기조가 살아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오른 게 얼만데, 초기에 오를 때처럼 지금 막 그렇게 달려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숨고르기나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한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뭐 끝까지 뭐 이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100배 간다 뭐 이렇게는 얘기 뭐 못해요. 뭐 어떤 주식도 그런 주식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보고 뭐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크게 한번 이게 거꾸로 접힐 겁니다. 접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도 드렸지만 그 접힐 때 우리는 그 시그널을 보고 나오면 되니까 파동선이 살아있는 한 상승 추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막 따라서 이건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도 그렇고 아닌 분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웃고 또 뭐 이게 떨어지면 또 좌절했다 또 웃었다 막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진짜 우리한테까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전략을 한 번쯤 가다듬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기 좋은 말로 위기가 바로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되짚어 보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기회로 만드실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냐면 미리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리 생각해 보고 그게 옳다 그래서 미리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동은 그때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지금 뭐 정리해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시장을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이러면서 동시에 그 시장을 보고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놓고 그냥 한 10년 기다리면 우상향 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투자가 견뎌내기 힘든 거니까. 그래서 자주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 근데 그 자주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준이. 근데 그 자주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또 챙겼다 그게 또 크게 접을 때 또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길게는 어떤 섹터가 좋고 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떻게 가는가를 동시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정말 위기가 왔을 때는 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조금씩 그려볼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래야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투자스쿨 회원분들은 이따 7시에 줌 라이브로 다시 뵙고요.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